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있죠. 코스닥의 소형주가 블록세일이 생겼는데 뭐 200만 주 거래가 생겼는데 200만 주를 연기금, 투신, 외국인이 받아갔다. 개인 대주주가 팔고.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아침부터 상한가예요. 전 그래서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그냥 상한가예요. 뭐 살 틈을 안 줍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이 종목들이 체크해서 잊지 말고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쭉 놓고 있다가 그 종목이 다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가장 적절한 단기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블록세일 가격을요. 아니, 가격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공시를 읽어봐도 나오고요. 공시에 특별한 가격이 안 나오면 이 가격이 된 거예요. 이 가격이. 종목 그 뉴스에 보면 나온다고요? 이제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 뉴스에 나옵니다.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기술적으로 다른 건데요. 왜냐면 그 공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회선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현재가하고 여러 가지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로직의 차이예요. 로직의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이게 늦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키워드에 뭐 실적 호전 또는 뭐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게 뜨면은 내 매수창이 떠라라고 해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여기에 뜨지 전에 미리 사게 하려고. 대단하죠. 돈 벌려고 참 노력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 보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공시 보고 하면요. 너무 길게 했습니다, 지금. 잠깐만. 예? 아, 거래량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은 뭐냐면요.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눈을 딱 보면은 이건 많은 거잖아요. 이것도 많은 거고 이것도 많은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건 그냥 작은 거잖아요. 예, 상대 비교한다고요, 그냥. 아니면 전체 일 거래량 아까 그 비중이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기준이 그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그냥 저는 한 50% 이상 이렇게 보거든요. 50% 이상이요. 그 중에 잡주는 빼고 그냥 한 50% 이상 되는 거. 그게 아주 고가거리는 의미 없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고가거리면 파킹일 수도 있습니다. 파킹 아세요? 시간을 자꾸 끌고 가면 안 되는데. 옛날 성창기업이 그랬습니다. 주가를 작전 세력들이 쫙 올려놓고 대규모 자전거래를 시켰는데 그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타 법인이 팔고 누가 사갔냐? 전량을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외국인. 다음날 아침에 걔네들이 개떼같이 붙어갖고 이걸 막 샀어요. 근데 얘가 다음날서부터 하한가 마이너스 10% 가면서 원위치했습니다. 원위치했어요. 엄청나게 손해를 봤습니다. 예전에 이거 때문에 감독을 조사하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거요. 신문에 나왔어요. 개인들이 이걸 보고 샀는데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봤거든요. 얘는 미쳤나요? 이렇게 손해보게? 얘는 진짜 이 손해보고 여기서 50만 주나 받아가지고 이만큼에 올린 종목 50만 주나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손실 났어요, 얘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주식시장은 페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해도 꼭 룸사롱 가서 깜깜한 데서 하고,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공정한 데가 아니에요. 공정한 데가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뭔가 집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나왔죠. 이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이 아니고, 홍콩, 마카오 이런 데에 있는 현지 법인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걸 파킹이라고 합니다. 쫙 사가지고, 이걸 팔아보고는 지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는데, 통상 투신도 받아요. 투신은 왜 받을 수 있을까요? 걔네 1,000억 운영하는데 50억 원어치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50억 원어치 받을 수 있죠. 담당자는 왜 받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없겠지만, 왜 받아요? 아니, 그거야 뭐든 간에 내가 돈 벌면 되니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뜬 상태의 것은 위험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파킹이라고 합니다. 좀 이어서 할게요. 지금 거래량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체결을 연속적으로 대량 거래가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전 거 뭐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블록세일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맨날 체크를 하는데 요즘에 좀 게을러서 못 하는데 예전에는 이걸 체크해서 맨날 고객들한테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걸 보고 그 다음 날 얘를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체크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떴는데 이게 움직임과 멈춤이 타이밍이거든요. 움직임과 멈춤.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면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급격하게 움직이다 급격하게 빠지다 하는 가격 움직임이 있죠.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움직인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이걸 거래량 움직임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체결 시간의 움직임. 체결 시간의 움직임은 뭐겠어요? 여기서 체결이 될 때 어떤 때는 체결이 팍팍팍팍 되고 어떤 때는 천천히 되고 그러잖아요. 체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체결 시간의 움직임. 체결 시간의 움직임. 다음 호가 잔량의 움직임. 호가 잔량의 움직임은 뭐냐면요. 주가가 쫙 뜨는 동안에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주가가 막 뜨는 동안에 거래량은 어떨 것 같아요? 거래량 막 생기겠죠? 거래량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체결 시간은 어떨 것 같아요? 급격하게 체결이 되겠죠? 그쵸? 이 시간에 호가 잔량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쪽이 매도 호가고요. 이쪽이 매수 호가가 있어요. 쫙 올라가는 동안은 어떨까요? 매도 호가 잔량은? 네? 아니 그거는 많아야지 올라간다고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매도 주문을 넣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취소하겠죠. 매도 주문은 계속 줍니다. 매도 호가 잔량을. 올라가면 계속 따라 사기 때문에 매수는 사겠다고 막 들어오고요. 이걸 매도 호가 잔량의 감소 움직임.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매수 호가 증가의 움직임. 호가 잔량의 움직임. 이렇게 호가 잔량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아요. 다음, 등락 폭의 움직임. 등락 폭의 움직임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쫙 가다가 올라가는 폭이 이 폭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폭이 줄어든다고요. 이 올라가는 폭이. 한 번에 올라가는 폭 있죠. 즉 예를 들어서 급락하는 종목이 발생이 된다. 그럼 2만 원짜리가 있다. 2만 원짜리가 15%면 예를 들어서 19,000원. 19,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한 번에 처음에 딱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19,900원, 19,800원 그렇지만 그 다음에 푹푹 떨어지기 시작하면 19,500원, 19,300원 한꺼번에 떨어진다고. 이 호가 갭이 생기면서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점차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갭은 줄어들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갭은 줄어든다고요. 일정 정도 가면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락 폭의 움직임. 이걸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매수 타이밍은요. 이제 결정판인 매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멈춤에서 한다는 거예요. 멈춤이요. 이 움직임이 멈추면은 한다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움직임이 더 커지는 거고 거래량 변동성도 커지면 클수록 움직임이 더 커지는 거고 자 어떤 주식이 쫙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래량도 쫙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가면 거래량이 준다고요. 그리고 매수호가 잔량은 떨어지는 동안에 매수호가 잔량은 계속 줄고 매도호가 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호가 갭도 처음에는 팍팍팍 떨어지다가 일정 시점 가서 얘가 호가 갭이 천천히 되는 그런 시간이 발생을 한다고요. 이런 시장이 발생을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해요. 처음에다가 팍팍팍 떨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전에 제가 스캘핑 강의할 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팔고 이러면 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 이게 어려워졌을까요? 시장에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이 원칙은 맞다는 거예요. 일정 정도의 가격에 가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가격이 생깁니다. 이런 가격이 생기는데 이때 이 폭이 크면 클수록 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반등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걸 얘기했는데 쫙 떨어지기 시작해요. 쫙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보통 보면 오늘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8,500원이 됐다. 18,500원까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8,400원을 찍더니 그 다음에 18,500원? 18,600원? 올라가나? 도로 18,400원. 18,300원. 이렇게 비슷한 가격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가격선에 가가지고 쭉 떨어지고 나서. 이건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멈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 움직이면 멈춤, 하락 움직이면 멈춤, 상승 움직이면 멈춤, 하락 움직이면 멈춤. 매수는 멈추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동안은 나는 뭐 할까요? 관찰, 예. 움직이는 동안에 준비합니다, 준비. 매수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못 잡죠. 실제로 못 잡습니다. 이 과정은 단기 거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일본 거래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단기 거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멈춤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사바이오 디오스텍이 쫙 떨어지더라, 이렇게. 쫙 떨어지더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가격 하락 움직임이 생겼죠? 그쵸? 가격 하락 움직임이 일정 정도에 가서 비슷한 가격을 여러 번 찍는다고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격 하락 움직임의 멈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 하락 움직임의 멈춤. 다음, 거래량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거래량이 아니고 순간 체결량이라고 그랬죠. 순간 체결량은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주식들을 보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래서 호가 체결도 팍 된다고요. 그래서 이쯤 가면 얘가 가격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야, 더 빠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순간이 딱 생겨요, 얘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 올릴래나? 더 빠질래나? 이런 순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이때는 숨가쁘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못해요. 근데 이때는 내가 생각할 틈을 주거든요. 왜 생각할 틈을 주냐면 호가 체결 시간의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체결량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얘가 멈춘다는 거죠. 호가 잔량은 어떨 것 같아요? 호가 잔량은 아마 눈으로 보기 제일 쉽게 눈에 띄어요. 떨어지는 동안 어때요? 매도는 막 증가해. 돈 하나 막 팔려고 막 내놓는다고요. 매수는 막 줄어요. 마치 하한가에 갈 것처럼 막 준다, 얘가.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매수가 팍팍 들어와요. 다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매수호가 잔량 감소의 움직임이 멈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 들어오잖아요. 매수가 팍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설명을 좀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호가 잔량 움직임의 멈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요. 등락폭은 뭐 이거랑 비슷한 거고요. 이 움직임들이 멈출 때 사는 거예요. 준비해놨다가. 그 순간에 이평선은 아예 안 보나요? 예? 이평선은 아예 안 이 순간에 무슨 이평선이 어딨어요,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이러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전제 조건을 제가 쭉 어제 오늘 쭉 깔고 얘기했거든요.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라운드 피겨를 비껴가야 된다. 가격을 낼 때. 라운드 피겨를 비껴가야 된다. 걔네들 수량보다 내가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수량을 내가 받을 만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들을 전부 다 꼭 기준을 맞춰야 돼요. 자기가 돈이 많다고 왕창 들어간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고요. 사실 그래서 500만 원 한 사람이 수익 내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뭐 아무나 다 해도 되거든요. 1000원짜리 해도 되고. 일단 전부 다 설명하고 맞았다 할게요. 나중에 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기 위해서 아까 그 화면에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에 보면 선을 따로 보지 않고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현재가 화면에 지금 봐야 될 게 뭐예요? 처음 보세요. 가격 하락 움직임. 그렇죠? 가격 하락 움직임을 얘를 이렇게 본다. 선을 보면서 그리고 현재 가격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봐요? 체결. 여기 있잖아요. 체결이요. 체결 속도를 이렇게 쫙 본다고요. 체결 속도를요. 그 다음에는 호가 잔량. 여기 매수. 이게 반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는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 근처까지 쫙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나노혜택이 그랬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쫙 올라가요. 상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때 올라가는 동안 매수는 막 누구 매도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가 없어 곧바로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매도 없이 여기서 딱 가놓고 갑자기 지가 멈칫해. 그냥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곧바로 매도가 나옵니다. 곧바로 매도가 나와요. 그럼 이게 밀린다고요. 이게 인정하시죠? 얘 반대. 이거는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시거든요? 얘 반대예요. 근데 이거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얘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의 반대인데.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순간에는 정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매도 못 합니다. 웬만해서. 정말 선수인 데이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쉽게 매도 안 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게 매도 안 해요. 그냥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더면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한가가 밑에 보이는데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사요, 이걸? 이거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이건 해봐야 돼요. 하한가에 눈에 딱 보이잖아요. 하한가 몇 주 세월가뿐이 안 남았어. 그 상황에도 이렇게 멈춤이 나타나면 딱 사면 얘가 쫙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서도. 보통 종목들이 보면 하한가 한 호가 남기고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하한가 한 호가 남기고 하한가 찍은 거랑 한 호가 남긴 거랑 다르죠. 그건 달라요. 이 데이 트레이더잖아요. 익실을 하면 되죠. 이런 속도로 왔으니까 이 속도로 가면 팔면 돼요. 이 속도로 안 가고 이러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이 속도로 올라가야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나하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속도로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 속도로. 그 속도로 안 가고, 아까 그것처럼, 만일,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 이거 하한가 가죠. 얘는요. 그냥 다시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각도로 오르면 거기서 파는 거고, 또는 여기까지 오면 아니 난 기다려보겠다. 이건 가능하지만 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목이죠? 헷갈리네. 어저께 안 했나요? 그러면? 종목은 일단은 지금 어차피 이틀은 더 남았으니까 종목은
세 가지 급락하는 종목만 하는 애들이 있고 급등하는 종목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몇백억 버는 사람은 급락한 종목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롱런 하는 사람들은 급등한 종목을 사는 사람이 더 롱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장은 더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사실 급등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뭐냐면 어제 내 눈으로 봤을 때 제일 강한 놈. 어제 제일 강했던 거. 제일 강한 종목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일 강한 게 사실은 뭐겠어요? 소위 그 탑 오브 탑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시장에 가장 강한 테마 중에 가장 강한 종목, 선두 종목.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종목은 거의 안 깨집니다. 저는 절대 안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테마가 좀 힘을 잃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테마가 강했다. 그럼 원자력에 BHI가 있다. 또는 뭐 바이오가 다시 간다. RNR 바이오라 뭐 차바이오가 한다. 또 얘네들이 강하게 테마를 이루고 있을 때 얘네들이 가장 강한 종목이 하나 정해요. 대장을. 얘를 가지고 이걸 하면 절대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얘네들은 꼭 올라와요. 이 화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 지금 이거 원하는 것들을 한눈에 딱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거래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래원은 왜 중요하겠어요? 쫙 급락을 하는데 매도 1거래원이 도이치야. 예를 들어서 매도 1거래원이 도이치야. 또는 삼성증권이야.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럼 조심해야겠죠. 그럼 조심해야겠죠. 걔네들은 무대뽀잖아요. 걔네들은 밑에서 돌아서 이런 게 없잖아요. 걔네는 그날 매도. 그러면 끝까지 매도한다고요. 끝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 거래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단기 거래를 하는 종목들은 이제 키움으로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원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 거래원에 어떤 증권사가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외국계 물론 좋죠. 모건 스탠리, 도이치, 뭐 시티 뭐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외국계 빼고 대형 증권사요? 대형 증권사 중에 어디요? 삼성, 미래에셋.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영증권이 제일 셉니다. 신영증권이요. 신영증권은 소매 영업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개인 상대로 영업을 안 해요. 신영증권 창구는 다 기관만 들어온다고요. 신영증권은요. 그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영증권. 딱 봤더니 종목이 오르는데 신영증권 막 사. 그럼 사야지. 막 이러는 거죠. 신영증권. 그리고 연기금이 주문을 가장 많이 내는, 그리고 미래에셋, 옛날 인사이트 펀드의 고유 부분이 많이 내는 증권사 중에 하나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 그래서 대신증권이 매도 뜬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달라요. 걔네 마음이니까.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대신증권이 매도 하는 경우에 끝나고 보면 그게 연기금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대신증권, 삼성증권, 그 외에 대우, 미래에셋, 이렇게 했죠. 신영, 대신, 삼성. 그런 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상당히 강해요. 실제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국계 증권사 또는 신영증권사에서 사는 종목만 보는 그런 화면들도 있죠. 그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안 쓰시죠? 근데. 정보가 없지. 모르는가? 가시고 어디 있더라? 나 지금 TR 코드를 모르겠네. 이건가 보다. 이 보면 외국계 전체를 이렇고 전체로 하지 않고 JP 모건만 또는 어디만 이렇게 얘만 눌러놓고 이렇게 놔두면요. 전체가 아니고 한 번에 5,000주 이상 거래된 종목만 리스트해라. 그럼 놔두면 지가 리얼타임으로 계획이 될 때마다 탁탁 떠요. 종목들이 떠요. 그럼 나는 정말로 개인차들은 그러잖아요. 외국인이 사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거 안 봐요? 네? 이렇게 띄워놓으면 어떤 증권사에서 그날은 이상하게 메리린치만 거래 많이 하고 어떤 날은 시티만 거래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날 이렇게 봤다가 그날 골드만이 막 산다. 또 종목들 대형주들을 그러면 골드만을 딱 띄워놓고 이거를 이렇게 5,000주 이상으로 이렇게 띄워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리얼타임으로 종목을 탁탁탁 띄워줍니다. 그럼 걔들이 뭘 사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증권사, 개별 증권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외국계 전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요. 외국계 전체라고 돼 있네. 같이 할 수 있고. 외국계 전체라고 이렇게 돼 있네. 신형이라고 대신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첫날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거 우리 국내 증권사 몇 개하고 외국계 증권사 몇 개지만 선택해서 이렇게 띄는 화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싶다. 증권사 얘기하면요, 웬만하면 다 만들어줘요.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도 해줘요? 예? 웬만하면 다 해줘요, 웬만하면. 안 되면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지점장들 있잖아요. 지점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점장이 얘기를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멈춤의 의미의 시장 대응에서 중요한 것도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탁 찍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찍고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근데 어떤 거는 찌글찌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멈춤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확 밀려갖고, 여기에 당하면 맨날 깨지는 거죠. 이걸 당하기 때문에 깡통을 내는 거죠. 이걸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기 전에는,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크게 내려온 경우에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뭐 마이너스 고점으로 10% 정도 확 빠졌다. 그러면 나눠 사지 않아도 돼요. 이 폭이 크면 클수록 나눠 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사도 돼요. 이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눠 사야 됩니다. 하락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제 방송한 거 여러분 못 들었어요, 혹시요? 제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거다. 여러분 두려우시냐?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반등을 준다. 왜? 시장은 하락폭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떤 주식이 요만큼 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빠졌던 애는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요만큼 빠졌던 애는 확 빠졌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 큰 게 어디에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큰 게 한꺼번에 쫙 나오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쫙 사도 된다고요. 근데 조금뿐이 안 빠진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크게 빠져갖고 손실을 크게 낼 수도 있어요. 이 폭이 작으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그 선생님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투매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급격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 이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나눠서 매수해야 됩니다. 샀어요. 내가 1000주 살 겁니다. 100주 샀습니다. 찌글. 100주 샀어요. 올라가요. 그럼 나머지 700주. 이렇게 사요. 100주 샀어요. 100주 샀어요. 밀려. 그럼 200주만 손절만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사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래야지만 이걸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걸 안 당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또 사면 되지 않겠냐? 안 됩니다.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 하시면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아주 폭락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특히 대형주일수록 좀 클수록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단, 확인하고 더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합지수 보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보면서 제가 한동안 방송 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얘는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얘가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밀린다니까요, 얘는. 이게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 개념은 똑같아요. 종합지수도. 이 개념은 일봉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봉 보실 때 이 개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아침에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해서 개파락했다가 쫙 빠져갖고 이러고 있죠. 이거 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사면 안 된다고요. 언제 사요? 오후에 떠주면 사는 거예요. 안 떠주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안 떠주면.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아침에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팍 떠서 갭상승해서 올라가서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는 거 애들 있고, 어떤 날은 또 확 빠져갖고 밑으로 떨어져서 하루 종일 이러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둘 다 기회가 없어요. 끝까지 보고 끝에서 해야 됩니다. 끝에서.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체결 속도나 아니면 가격 하락 속도나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수량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작게 넣을 수 있어요? 수량도 많이 넣을 수 있고 수익은 더 높게 잡아요? 낮게 잡아요? 더 높게 잡습니다.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량도 더 많이 잡고 그리고 수익도 더 높게 잡아요. 짧게 가져가지 않고 치지 않고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빠른 종목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거래가 아니라도 똑같죠. 일봉에도 똑같죠. 일봉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내려왔다 또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격 변화의 속도로 목표 매수 가격 및 매도 가격을 설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 변화가 급격하게 내려오면 목표 가격도 높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변화의 속도로 목표 매수 수량 및 매도 수량을 산정한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체결이 되면서 떨어지면 나도 왕창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거래량이 별로 안 되면서 떨어졌어. 그럼 나도 조금만 잡아야 된다고요. 조금만. 거래량 없이 가격 호가 갭으로 인해서 툭툭 쏘아서 팍 떨어졌어. 그거를 많이 떨어졌다 해서 내가 왕창 샀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못 팔던지 아니면 아무도 안 올려줘. 내가 샀기 때문에. 남이 산 걸 안 올려줘요. 남이 사면 안 올려줍니다. 움직임의 속도로 멈춤의 속도 및 목표 수익률을 산정한다. 급격하게 움직일수록 높게 산정한다는 거예요. 멈춤의 속도로 매수 수량 및 목표 수익률을 산정한다. 이게 뭐냐면 뚝 떨어져갖고 멈추는 게 한 번에 딱 멈췄느냐 아니면 여러 차례 여기서 찌글찌글 했느냐. 한 번에 멈춘 게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산정할 때. 아까 그 질문하셨죠, 속도. 네? 속도로, 그러니까 그 목표가 어디까지 잡느냐. 그 속도로 잡는 겁니다. 속도로. 아니, 일본봉은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그 순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은, 이거 찌글찌글 막 치고받고 하면은, 어이씨, 잘못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뭐랄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멈추는지 올라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텀을 두면서 2, 3분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쫙 보고 있어요. 종목을 골랐습니다. 뭘 고를까? 오늘 막판에 세게 올라갔던 RNA 바이오를 만약에 했다. 물론 공시가 있지만 나 이걸 한번 해보겠다. 월요일날. 센 종목을 일단 하나를 골라놔요. 그래 놓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천천히 월요일부터 천천히 이러면 안 되고 짧은 시간에 가격은 제 비용을 포함할 만큼 급격하게 가격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떨어진다. 체결이 연속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촥 떨어진다. 그러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격이 발생이 될 때 사. 내려와. 그럼 가만히 있어요. 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는 손절매요. 근데 도로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근데 개인 투자자, 이게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가를 돌파할 때 더 사고, 아침 고가를 돌파할 때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삽니다. 사고, 이렇게 사요.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 주면은, 실제로 보면 그러잖아요. 쭉 오르잖아요. 거기다 대고 탁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사요. 그래 놓고, 하락 속도가 이러면 상승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이 이랬는데 상승이 이러고 만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움직임에 멈춤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하락 속도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잡는다. 여기까지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빠르면 얘가 천천히 갔으면 얘도 천천히 이렇게 목표 수익을 잡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반복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걸 하는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떠냐면 지수가 급락할 때, 또는 전체 업종이 한꺼번에 하락을 할 때, 또는 전체 업종이 갑자기 급등할 때, 이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할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실망하셔갖고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근데 저 뭐야, 난 못하는 거야, 나 괜히 들었어, 이런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봉상 주식도 우리가 흔히 보는 일봉상 주식, 지금 여러분들이 뭐 차바이오든 RL바이오든 아니면 뭐 디오스텍이래요. 거무이엔지든 뭐 태웅이든 뭘든 간에 일봉에서 우리가 보는 주식들도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줍니다.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격은 등락폭이 커야지만 우리에게 수익을 줍니다. 등락폭이 작은 걸 가지고 나는 안전하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락폭이 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걸 가지고. 거래량은 크게 증가한 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거래량 크게 증가한 걸 가지고. 움직임과 멈춤은 뭐예요? 하락 움직임의 멈춤이요. 하락하다가 어떤 종목이 음봉 내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도지형 또는 양봉 레벨 살았잖아요. 하락 움직임의 멈춤입니다. 하락 움직임의 멈춤. 상승 움직임의 멈춤. 황소와 곰에 싸우면서 이 멈춤에서 살아는 거예요. 멈추면서요.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는다고요? 목표 수익률은 이 시간, 이 깊이 있죠. 깊이, 각도. 이 각도를 가지고 목표 수익률 잡는다고요. 이렇게 간 놈은 목표 수익률이 여기고, 이렇게 간 놈은 목표 수익률이 여기고.